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2월 CPI인데요. 어젯밤 CPI 지수가 발표됐죠. 헤드라인 그리고 코어 CPI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미증시와 우리 증시는 가뿐하게 소화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하면서 주식과 채권,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엠스타그램 시간이죠. 자, 여러분 오늘 장중이긴 하지만요. 1년 넘게 있다가 최초로 또 2,7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게다가 수급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사 들어가고 있고요. 간밤에 엔비디아 또다시 날아갔고 AI 반도체 열풍도 남아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코인 열풍도 올라가고 있고요. 금도 뭐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도 오르고 있고, 자, 에브리띵 랠리,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어젯밤 나왔던 2월 물가 지표, 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가 떨어져도 나는 산다, 물가 올라도 시장은 간다, 이런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골디락스가 오고 정말로 대세 상승장이 오고야 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최근 펼쳐지고 있는 에브리띵 랠리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물가와 주가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샀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물가 지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좀 중국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홍콩 증시 튀어오르는 거 보면 아, 중국, 한국 드디어 한번 해주나?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2월달에 상당히 큰 폭의 이제 매수세를 그립하면서 네. 국내 증시를 좀 견인하는 데 큰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조금 더 들썩이고 네. 있고요. 근데 제가 엔비디아를 보면서 하나 느낀 건 저희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규모가 하루에 미국의 한 주식이 7%, 8%씩 든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 흐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국의 지금 조금은 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덩달아서 조금은 좀 국내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쉬운 건 사실 좀 기관 자금이 좀 엄청 들어와서 조금 이제 증시를 좀 떠받쳐 줘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럴 여건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정부의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여전히 착실히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더 정책적으로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기관 자금도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보면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때 우리는 뭐 크게 보면 미국 팀이긴 하지만 우린 같이 빠져나갔었고요. 네. 그 논리를 본다면 중국이 다시 좀 부양을 하고 들어온다면 우리 쪽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지만 않는다고 치면 수급적으로만 봐도 꽤 좀 안정감 느낄 수 있는 장세 아닙니까? 예,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수급이 뭐 약간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관이 조금 받쳐주는 이러한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조금 국내 증시에 조금 뭐랄까요, 좀 지루한 느낌을 가지고 뭐 좀 실망, 뭐 이런 것들 체념, 때문에 국내 증시보다는 사실은 지금 해외 쪽으로 사실 좀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중국 증시가 좀 살아나고 미국 뭐 여러 가지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어떤 자금 흐름, 이러한 뭐 앞서 말씀드린 에브리띵 랠리의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거든요. 네. 그 유동성 자체가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좋고 국내도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 자산인 국내의 어떤 주식 시장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번 수급은 일단 버틴다고 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고용지표, 물가지표였었는데요. 어제 저녁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떨렸지만
그냥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예. 실제로 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짱짱하게 붙어 있고요. 완전히 이제 물가는 뭡니까 이거는 잡았다 이런 확신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냥 외면하는 건가요? 향후 통화 정책은 또 어떻게 가는 건가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이제 1월 달,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1월 달 물가를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물가가 상회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죠. 네. 그럼 왜 이번 달에는 조정을 안 받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네. 하나의 중요한 부분 자체는 2월 달에 그러한 물가의 상회 자체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사실은 자극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다만 이번 물가를 받아버렸을 때 그 어떤 우려 자체가 사실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부분 자체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그 2월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거나 에너지 가격입니다. 네. 에너지 가격이라는 거는 상당히 뭐 등락이 상당히 심한 부분들이고 2월 달에는 좀 홍해 지역의 어떤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3월 들어와서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3월 달에 가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안정이 되면서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2월 달 제가 2월 달 그 물가가 시장의 우려를 자극한 부분 자체는 연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임대료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거 물가 다시 고조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 그 2월 물가를 받아보니까 미 연준이 강조하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식품, 에너지, 임대료를 제한 이 부분의 물가는 오히려 지난달에 비해서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위 말 코어 물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임대료 자체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상당히 둔화가 됐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계절적으로 좀 등락이 있는 뭐 우리나라 요새 뭐 과일 가격 비슷하게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 미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는 데 있어 핵심 어떤 물가 자체는 대부분 다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 크게 변동이 없을 거야라는 안도감 자체가 어저께 그 미국 증시 자체를 상당 부분 끌어올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이라면요. 한 다다음 주에 발표될 던 연준이 챙긴다는 뭐 코어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꽤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조금은 품목도 많고 그러니까. 품목도 많고 해서 조금 둔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제 둔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어떤 재상승 이러한 어떤 시그널은 분명히 보이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유동성 갖고 랠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6월달에 금리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뢰인데 그 신뢰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 자체는 상당히 안도를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상회지만 뭐 품목 카테고리별로 봐도 그렇고 1월에 했던 우려만큼 이게 완전히 물가 상승으로 가지는 않는구나. 예, 화면에 이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난달에 비해서 맨 끝에 차트인데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된 것이 확연히 이제 둔화가 보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큰 안도감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서 최근에 에브리띵 랠리라는 또 신조어가 뭐 외신은 계속 에브리띵 랠리를 뭐 외국 방송들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도 오르고요, 주식도 오르고요. 엔비디아도 오른다고 하죠. 비트코인도 오르고요. 이런 장세, 좀 우리 위원님도 과거 역사상 좀 이렇게 만물 상승 장세 좀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07년 뭐 이 정도. 네, 2007년 뭐 중국 붐이 있을 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 짧게는 지난해 이제 11월, 12월에 있었죠. 그때도 이제 에브리띵 랠리가 지금보다도 사실은 작년 11월, 12월이 더 셌었는데요. 그때 그러면 그때 왜 에브리띵 랠리가 나왔냐? 11월 초에 미 FMC에서 이제 금리 중단하고 금리 내릴 수 있다는 시그널이 주면서 시장이 완전히 환호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유동성 자체가 이제 갑자기 10월 달에 경색이 됐던 것들이 11월, 12월에 이제 풀리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때 외국인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모든 어떤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왔고 더 중요한 거는 뭐 그 상황에서 최근에 랠리를 보이는 부분 자체는 미국 경기 자체가 우리가 계속 침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새는 뭐 로랜딩 얘기가 다시 나올 정도로 경기 자체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것은 굳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위험 자산 쪽에 어떤 자산들을 선호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 가격은 뭐 사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가지만 최근에 금 가격의 상승은 아무래도 물가 자체가 둔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네. 금융이 선호되는 부분들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 뭐 요새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네. 분위기 거기에 이제 반감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사실 선물 ETF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에브리싱 랠리 자체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근간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뭐 이게 흥미거리일 수도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금과 디지털 금과의 대결이 지금 시작이 됐다 하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한 번은 누군가는 승부를 낼 거다. 지금 은은 제쳤잖아요. 네, 코인이. 이런 논리를 따진다면 우리 위원님은 금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은 비트코인 편에 서십니까? 뭐 세상의 변화를 보면 사실은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두는 게 맞긴 하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제 자산으로서의 어떤 성격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의 그 기반이 되는 부분 자체가 이젠 디지털 통화로 사실은 좀 갈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CBDC라고도 하죠. 예, CBDC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로 갈 거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뭐 비트코인이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같이 갈지, 뭐 자산으로서 계속 할지 아니 제칠지는 조금 향후 어떤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이기는 편 우리 편일 텐데 이런 건 어때요? 이제 탈달러 내지는 반달러의 양쪽에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다음 주인가요? 이제 일본 BOJ의 통화 정책이 있고 여기에서 엔화가 강세로 돌면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약세. 자연스럽게 좀 엔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BOJ. 예, 최근 엔화 가치가 150엔을 하던 게 뭐 한때 146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147엔까지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요. 가장 이렇게 지금 엔화 분위기 자체를 바꾼 거는 다음 주에 개최될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에서 조금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줄 거다. 특히 이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자체가 이제 해제가 되고 YCC, 그러니까 수익률 장기 수익률 곡선 정책도 폐기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되면서 엔화가 사실은 좀 강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는 사실은 저는 뭐 당분간은 좀 추세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들이 나오는 것이 지금 우에다 일본 총재가 강조한 것이 임금 상승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지금 나오고 이제 일본의 춘투 기간 동안에 지금 대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보면 대충 한 25년 내 최고로 올려주겠다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조가 얘기하고 있는 한 5.67 뭐 이 정도 상승률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BOJ가 뭐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이제 긴축적으로 선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은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엔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120엔, 뭐 110엔 이렇게까지 떨어지겠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130 뭐 한 초중반 정도에서 엔화 강세 흐름 자체는 멈추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이 그 통화 정책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라는 거는 상당히 완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갓 이제 회복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찬물을 끼울 정도로 일본은행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과감한 어떤 통화 정책은 하지는 못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엔화가 강세로 가긴 하겠지만 그 강세 폭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2분기에 있어서 미국이 6월 달에 금리도 내리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는 2분기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일본도 춘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과 노조들, 기업과 노조들 간에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임금 상승률이 5% 이상은 무조건 된다. 그러면 일본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바랬지만 지금 엔화 약세에 물가도 오르는데 임금까지 오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 중앙은행도 긴축선을 회귀할 것 같다. 다만 일본은 또 대내 부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를 올려봤자 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선은 지킬 것 같은데 그래도 엔화 강세가 나오면 달러 약세는 부추기는 측면이 있겠고 우리 코스피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는 굉장히 지금 반길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아무래도
처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달러 자산보다는 비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엔화가 사실은 이렇게 강세로 가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그러한 자금의 흐름 자체를 상당히 좀 자극할 수 있고 거기에 최근에 다행스러운 건 중국마저도 뭐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어떤 중국도 그 부양 차원에서 증시에 상당 부분 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동안 소외됐던 이제 중화권 증시 또 아시아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증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랜드 시장도 좀 괜찮다면서요? 뭐 가격도 올라가고 뭐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의 어떤 재고 자체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결국 그동안 소외됐던 국내 증시 자체에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사실은 조성을 해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제일 제가 안타까운 입장은 사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33만 원 최고치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뭐 지금 2,700선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상 최고치도 아니고 2,700 갖고 이렇게 환호하기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억눌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슈퍼 엔저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일본으로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 있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보다 일본 증시가 사실은 매력적에 보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 슈퍼 엔저 효과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는 슈퍼는 빼겠네요. 엔저라는 부분에서 뭐 원화는 환율 자체가 지금 800한 80원, 90원 정도 하는데 그게 90원대, 900원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좀 국내 증시의 매력도 자체가 조금은 이제 제고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 상대적으로 저희가 뭐 엔저가 돼서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혜택 부분은 없는데 어떤 주식 시장의 매력도라는 측면에서는 개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좀 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유리하고요. 자연스럽게 2분기 전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 들어보면 좀 설레고 있거든요. 에브리띵 랠리가 돌아. 지금 에브리띵 랠리는 금, 코인, 엔비디아인데 코스피도 자연스럽게 좀 들어갈 수 있겠다. 맞습니까? 예, 저는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하는 것들의 이제 중심적인 이야기 주제를 보게 되면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있다. 거기에 힘을 더해주는 건 2분기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 그것이 미 연준뿐만 아니라 ECB도 사실은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어떠한 이야기거리 자체가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한 축을 차지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 축 자체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억눌렀던 이 중국에 대한 얘기들 자체가 이제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사실 보면서 올라가면서 또 다른 얘기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어떤 교집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이제 덧붙일 것은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너무 설레실 것 같은데 좀 약간 걸리는 건 이제 내일이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이 여러분 찐입니다. 금요일장에 2,700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종가로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